네, 안녕하세요. 스스로 만들어 보는 드론 비행 제 4주차가 되겠습니다. 자, 4주차는 센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가속도 자이로 센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센싱에 대한 부분에 이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로, 피치, 요에 대한 부분에 각도를 읽어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드론 비행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PU 6050 센스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회로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롤 피치, 요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시고, 또 이들이 이제 우리가 뭐 균형적인 그런 드론에 대한 비용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요인을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MP6050 센서에 대한 부분은요, 이 내부에 이제 어떤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는데, 드론에 대한 기울어진 정도와 회전 속도를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론이 기울어진 정도 회전 속도에 따라서 보트의 속도를 이렇게 이제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러니까 즉 앱이 작동한 사용자가 작동함으로써 읽어드린 그 값을 센서가 읽어들여 가지고 그 센서에 따라 가지고 모터의 속도가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 MP6050 모듈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몸에 있어서 소위 이제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과 유사하게 이제 우리가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이제 그 6050에 대한 회로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MP6050에 대한 부분에 이 회로를 보시면은 역시 아두이노 프로 마이크로와 여기 이제 센스 간의 어떤 I2C라는 우리가 예, 그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2C라고 하는 것은 뭐 인터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내 주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읽어드리고 받아들이는 SDA와 또 클럭을 동기화하는 라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이제 묶여져서 서로 이렇게 이제 통신을 하고 제어를 뭐 조절되어지기 위한 그런 제어 값을 어, 인식을 하고 또 이들을 바탕해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게끔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회로는 참고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주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제 그 롤 피치 요를 우리가 이제 이 배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해도를 한번 볼까요? 물에 떠 있는 이제 배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물에 떠 있는 배가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좌우로 이렇게 이제 흔들릴 수가 있겠죠. 좌우로 흔들리는 부분 롤입니다. 또 앞뒤로 이렇게 이제 흔들릴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피치입니다. 그리고 수평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전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이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우리가 밑에 있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여기 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가 이제 수평에 회전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회전하면서 대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요가 이제 역시 중요한데, 물론 이제 우리 비행체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좌우의 기울임 정도, 또 전후의 기울임 정도, 또 수평 회전 정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분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기울어졌을 때 어떤 부분에 모터의 속도를 세게 해서 더 규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자, 드론에 대한 비행체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롤, 피치, 요 똑같이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에어 콥트에 우리가 이제 들어있는 경우는 롤, 피치, 요에 대한 정보는요. MPU 6050 센스를 통해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우리가 이제 유의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MP6050 센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드론의 롤 피치오에 대한 각도를 읽어오는 그런 코드를 스케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직접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있는 자료를 보시면서 나타내도록 하시죠. 앞에 우리가 앞주차에서 보셨던 코드와 좀 유사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리드 RPI 앵글입니다. 자, 먼저 include문을 통해서 MP6050 센스에 대한 부분에 예, 모듈을 일단 임포트 하시죠. 전치림을 우리가 이제 포함합니다. 그래서 MP600 센스에 있는 하나의 어떤 객체를 우리가 선언하게 되는데 그게 센스란 것이죠. 그래서 센스는 MP600 안에 있는 우리가 멤버들에 대한 사항들을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셋업 부분에 보시면 이제 센스 안에 비긴 있죠. 시작합니다. 이게 0x68인데요. 이게 하나의 우리가 매개 인자인데 이게 바로 MP6050의 시작 주소. 예, 시작 주소를 바탕으로 해서 예,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처리가 되는 것을 뜻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하나의 통신 속도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네. 자, 루프 부분에 보면은 롤 앵글, 피치 앵글, 요 앵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이 소위 이 세 개의 변수는 왜 두었겠습니까? 당연히 롤, 피치, 요 값을 우리가 저장하기 위한 변수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선언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에 이제 우리 읽어드린 값을 즉 센스를 통해서 읽어드린 값이 예, 저장이 되게끔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 읽어드리는 것에 대한 함수가 바로 이제 read RPI 앵글입니다.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MP6050 센서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센스가 우리가 이것을 참조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print RPI 앵글은 어떻습니까? 요거는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가 되겠죠. 센스 여기 MP605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간단하게 이제 출력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의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출하고 있죠. 그럼 정의한 곳은 가야 되겠죠? 정의한 곳을 보니까 print RPI 앵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개의 인자죠. 자, 프린트는 계속 가로 형태로 이렇게 출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프린트 라인은 어떻게? 줄 바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롤 값, 피치 값, 요 값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데 요거는 뭘까요? 예. 요거는 지금 플롯에 해당되는 부분이 실수 값이죠. 실수에 우리가 소수점 자릿수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자릿수의 둘째 자리. 예. 만약에 1.2, 3, 4, 5였다면은 얘는 1.23까지만 나오게 되겠죠. 예.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처리가 된 사항인데,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잠깐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요. 이 프린트 알파 앵글에서요. 딜레이 함수를 쓰지 마세요. 왜 쓰지 말까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딜레이를 시키게 되면 중간에 먼저 읽었던 것에 대해서 뭔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서에 대한 값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프린트 RPI 앵글에서는 딜레이 함수를 쓰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프린트 RPI 앵글 함수를 우리가 통한 천천히 좀 슬로우하게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은, 보고자 한다면은, 밀리세컨드 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당되는 값과 현재 해당되는 이 값을 차이를 통해 가지고 특정 인터벌보다 크면은 그걸 좀 어떻게 다시 천천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죠. 자, 코드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알고리즘과 비슷합니다. 자, 여기 루프 안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unsigned long current millisecond. 자, long 타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unsigned 아시겠죠? 0 이상이죠, 그죠? 조금 이제 우리가
큰 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타입이 정수형 숏, 인트보다 큰 범위의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리세컨드 형태로 되어진 값을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스태틱, 메모리에 계속 저장을 우리가 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 전에 있는 값이 계속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는 계속 메모리에 이제 일단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previous millisecond에 대한 값을 우리가 주고요. 자, 현재 읽어드린 값이 있습니다. 현재 읽어드린 값이 200이다. 예. 그러면 200과 previous에 대한 차이가 얼마? 0이다. 그럼 200이면은 인터벌을 100으로 두었다면은 그럼 얘 값이 100보다 크니까 그때는 이제 current millisecond를 어떻게 previous millisecond로 주자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읽어드린 200이 previous millisecon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터벌 간격보다 클 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천천히 진행되는 그런 형태를 진행하기 위한 코드로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적절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위 우리가 이제 RPY에 대한 각도를 읽어보고 출력하는 것에 대한 형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업로드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드론에 대한 그 비행체를 수평 상태에서 초기화해서 업로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정확한 값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평 상태로 초기화해서 스케치에 대한 부분이 업로드가 되게끔 해주도록 하세요. 네. 자, 그 점 이해하셨으면은 또 다시 다음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PY에 대한 각도를 이제 우리가 읽어드린 것을 한번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좀 확인한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자,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개될 지금 모든 것이 0에 대한 그 값에 유사하게 나타날 거예요. 이게 조금씩 이렇게 이제 오차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 생기는 것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수평 상태가 있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롤이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양수에 대한 값을 가지게 되죠. 반면에 롤이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은 음수에 대한 값을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에 따라서 각도 값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피치도 마찬가지죠. 피치도 앞이 들려져 있을 경우에는 양수고요. 앞이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을 때는 음수에 대한 값을 가지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는 어떨까요? 요는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됐을 때 양수에 대한 값을 가지고, 이거는 또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으면 당연히 어떻게 회전되어졌으면 음수에 대한 값을 이렇게 이제 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우리가 이제 그 롤에 대한 두 가지, 피치에 대한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요에 대한 두 가지, 그리고 수평 상태, 7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롤, 피치, 요에 대한 각도를 우리가 살펴보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양의 값이 되는지 또 음의 값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드론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주의할 부분은요, 이 요 같은 경우인데, 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흐르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을 센스의 흐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드론의 경우 이렇게 수평 회전 각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센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롤 피치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만 지금 이제 요에 대한 부분은 센스 흐름 현상에 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롤 피치 요에 대한 부분의 회전 속도를 우리가 이제 읽어 드릴 겁니다. 자, MPU 센스 6050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드론의 롤 피치의 회전 속도를 읽어 보는데요. 그래서 초당 몇 도 회전하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각 속도라 합니다. 예, 초당 몇 도 회전하는지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각 속도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코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우리가 보시는데 앞에 있는 코드 우리가 5번째 리드 알파 앵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밑줄이 치어져 있는 부분을 유의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리드 알파의 앵귤러 벨로시티입니다. 각도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각속도. 그 다음 프린트 앵귤러 벨로시티 이 함수가 다시 또 호출되어 있네요. 이거는 다른 함수입니다. 정의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센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프린트 RPY 앵귤러 벨로시티에 대한 부분에 정의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동일하게 3개의 인자값이 들어오고요. 롤 앵글, 피치 앵글, 그 다음에 요 앵글에 대한 부분을 바탕해서 각각 이 값을 출력을 넘겨온 것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프린트문에는 딜레이 함수를 써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값이 출력이 되지 않으니까, 표시되지 않으니까. 또 앞에서 우리가 나타냈던 것처럼 천천히 우리가 보고자 할 경우에는 밀리세컨드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같이 곁들여 주도록 하세요. 앞에 있는 부분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잠깐 코드를 보시면 이 부분만 추가된 것이죠. 밀리세컨드를 통해서 커런트 밀리세컨드. 스태틱을 해야 됩니다. 왜? 값이 그 전에 값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면서 전개되기 때문에 이게 한번 돌면 새로운 상태로 이렇게 리셋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previous milliseconds가 0이 있겠고, 그 다음에 long interval이 100이었습니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현재 밀리세컨드와 previous 밀리세컨드의 차이가 인터벌만큼 크다면은 그것을 이전 밀리세컨드에게 두어서 재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앵귤러 벨로시티에 대한 부분이 출력이 되는 관계를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회전을 시켜 볼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론 이제 수평 상태에서 이제 뭐 거의 0에 가까운 것인데 조금씩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그 회전 속도가 이제 지금 보시면은 롤의 값이 지금 양의 회전 속도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를 이렇게 이제 회전시켰을 경우에 이와 같이 양의 회전 속도 값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일정한 회전 속도를 일정한 속도 회전을 시켜 봤을 때 음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또 피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같이 일정한 속도를 이렇게 이제 이 뒤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일정한 또는 앞쪽 이 부분을 일정하게 회전 속도를 지킬 경우에 따라서 보도록 하시면 되겠죠. 자, 얘가 좀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이 들려 있는 상태, 양수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이제 회전 속도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었을 때는 음수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또 수평 상태에서 왼쪽으로 일정한 속도를 전개했을 때 양수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한 속도를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음수에 대한 부분, 정상적인 상태 7가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바탕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롤, 피치, 요에 대한 회전 속도 값을
역시 살펴보셨는데요. 예, 이 회전 속도 값이 어떤 상태에서 양의 값이 되는지, 음의 값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 또한 나중에 드론에 대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 잘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롤 피치 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센스 모듈을 통해서 값을 읽어드렸죠, 그죠? 그래서 각도가 얼만큼 기울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정한 속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회전 속도가 적용되어졌을 때 이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전개를 해야 균형적인 그런 흐름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행할 것인지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우리가 차시에서는요, 주차에서는 이 드론의 균형값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띄워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각도를 이용해서 드론 균형값을 찾고요. 예. 그래서 이 균형값을 이용해서 뭐 모터 속도를 또 계산해 가지고 또 계산된 모터 속도에 따라서 회전 속도를 더해서 드론의 균형값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터 속도가 얼만큼 보정이 잘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소위 안정적인 그런 즉 드론이 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소위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제 주 관건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바탕해서 어, 다음 주에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해당되는 부분부터가 또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있게 드론에 대한 부분에 소위 이제 균형진 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전개될 테니까 주의해서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또 요인들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확인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참고 문헌은 아두이노 드론 만들고 코딩하고 날리기 입문편에 해당되는 책인데요. 출판사는 엔스북 출판사가 되겠습니다.